내가 10년 뒤에 돈을 벌어서 그때 시작해줄게. 일단 가입만 지금 하세요. IS로 이사하라라는 광고 한 번씩 다 보셨죠? 내가 이 광고를 우리 유튜브 광고에서 봤어요. ISA가 그래서 굉장히 광고로 많이 뜨길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가장 조금 비교가 많이 되고 비슷한 상품으로는 뭐가 있었죠? 전에 소개해드린 연금저축펀드인데요. 연금저축펀드를 소개해드릴 때 장점으로 꼽은 게 절세 효과. 네, 그리고 이 상품 특성상 잘 만든 분들이 좀 계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ISL을 솔직히 알고 있었거든요. 2016년에 나온 상품이어서. 근데 이번에 2021년에 정말 많이 리뉴얼이 됐어요. 이전에는 은행 가서 가입을 해야 하는 일임형, 신탁형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 종목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하더라도 뭐 포트폴리오가 몇 개 있으면 이 중에서 선택하는 정도? 네, 이제는 중개형 ISA라고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종목, 뭐 ETF든 개별 주식이든 ELS든 모든 펀드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중개형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잘 맞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ISA가 뭔지, 그리고 이 ISA를 통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고, 나는 ISA가 맞는지, 연금저축펀드가 맞는지, 아무것도 안 맞는지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ISA 같은 경우는요, 일반 주식 거래랑 뭐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냥 내가 상품을 굴려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한 그냥 계좌입니다. 네, 그냥 증권 계좌랑 똑같은데 다른 점은 그거예요. 3년간 해지를 하면 안 돼. 일반 계좌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하면 되고 상관없는데 이건 3년 동안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계좌는 내가 뭐 1억, 10억, 뭐 100억 할 수 있으면 하지 해도 되지만 여기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냐 그러면 바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너는 족족 다 세금 다 해주면은 우리나라는 뭐 먹고 삽니까? 지금도 국고까지 바닥나고 있는데 네, 없어. 그렇죠. 연 납입 한도가 2천만 원. 네, 2천만 원. 네. 그래서 5년 동안 할 경우 최대 1억까지 이 계좌 안에서 1억 안으로 막 굴릴 수가 있고요. 이 1억이 뭐 5억, 3억, 4억 되는 건 상관이 없어. 내가 굴려서. 다만 납입이 1억까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일반 뭐 월급쟁이가 뭐 1억을 굴리면 나 같으면 당장 사표 쓰고. 그리고 가입 조건이 일단은 만 19세 이상이고, 그리고 뭐 소득이 0원이어도 상관없어요. 네, 소득이 없어도 네,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내가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 벌어봤다?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그래, 가입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마. 들어오지 마. 어. 우리 밥그릇 뺏어 먹지 마. 네. 하지만 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나도 가입 안 하고 싶다. 이렇게 ISA에 대한 개념을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장점부터 봐야죠. 자, ISA 장점. 첫 번째, 세제 혜택입니다. 네, 바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어떤 세금이냐? 뭐 소득공제, 뭐 세액공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예요. 이거는 약간 연금저축펀드랑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지금도 일반 계좌에서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한 것도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랑 뭐가 다르냐? 그냥 일반 계좌랑 똑같지 않느냐 하시는데 네. 일반 계좌에서 배당 소득세는 15.4%를 내잖아요. 그 와중에 15.4% 들고 배당 갑니까? 그 500원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15.4% 원천징수하고 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 ISA에서는 이 이자 그리고 배당 소득세에 대한 15.4%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데 당연히 한도가 있겠죠. 네네. 근데 ISA는 나의 급여에 따라서 얼마야?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면은 서민용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네네네.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일반용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용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요. 이 배당이 400만 원 이게 그치, 400만 원이면은 그거는 거의 1억, 2억 넣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한 배당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진짜 꿀이다. 네. 네, 그 다음에 일반용은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득이 적게 잡힐 때, 만약에 하실 거라면 적게 잡힐 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민용으로 가입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지나다가 연봉이 올랐네? 근데 비과세를 2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만약에 200만 원을 초과했어. 그럼 어떡해? 만약에 이자랑 배당 소득세를 합쳐서 200만 원, 400만 원이 초과되면 이것도 근데 절세 혜택이 있어요. 원래는 15.4%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깎아줘요. 9.9%입니다. 근데 6% 깎아주는 게 어디야?
그래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알뜰살뜰 네, 모아야죠. 1,000원 해줘도 감사한 겁니다. 네, 새우깡 먹을 수 있어요. 못 사나? 못 사요. 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하는 이유가 2023년에 주식의 양도세에 아. 대해서 세법이 바뀌거든요. 이걸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난 우리나라에 그렇게 주식 부자들이 많은지 몰랐어. 난 전혀 걱정을 이거를 하지 않아. 이거를 걱정하시다니. 와. 뭐냐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5천만 원 이상 분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세율이 22%. 그러니까 조금 주식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 걱정이 일확천금을 되지. 노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ISA로 내가 만약에 뭐 2천만 원으로 굴렸어요. 근데 막 면신 사업 같은 거 6배 뛰었잖아요. 근데 1억 2천이 돼. 그러면 2천만 원 제외하고 1억. 근데 5천만 원 비과세.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 계좌로 명신 산업을 샀을 경우 지금 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비과세라는 거지. 좀 몇 천만 원 단위로 좀 굴리실 건데 좀 크게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좀 혜택이 될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장점은요. 이거는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입니다. 맞아요. 네.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 자유로워요. 맞아요. 연금저축 펀드 좋은데 펀드고 ETF밖에 못 샀잖아요. 맞아요. 이 얼마나 제약적입니까? 그러니까요. 네이버 사고 싶었다고. SK 샀다고. 하이닉스 사고 싶었다고. 이제 살 수 있다고 이 IS에서는. 네.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리츠, 음. ELS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다양한 또 금융 상품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이용하셔도 괜찮겠죠. 세 번째 장점은요, 바로 인출입니다. 우리 살면서 한 번쯤은 필요하죠. 급전 땡길 때 있잖아요. 많죠. 그때 떠오르는 거 바로 ISA. 근데 ISA에서는 원금 내에서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출금하고 내가 네. 다시 넣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내가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 내가 2천만 원 넣었어. 그런데 그럼 내가 400만 원 뺐어. 그럼 일단 더 못 넣는 거네, 일단. 그쵸. 1년에 2천만 원까지 밖에 못 하는데 이미 내가 넣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있겠네요. 네. 그래도 해지를 강제로 안 시키는 게 어딘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3년 동안 이걸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원금 이상으로 인출하게 될 경우는요. 네,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해지가 되고 나서 재가입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원래 내가 서민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시간이 뭐 3년, 4년 지나서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서민형이 안 될 수 있어요. 연봉이 올라서. 축하드립니다. 좋아, 싫어. 네, 그러면 일반형으로 가입을 하거나 조금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수수료율 같은 거. 그쵸. 네. 지금은 이벤트 해가지고 뭐 팍팍 이렇게 하는데 나중은 또 모릅니다. 자, 그러면 가입 가능 증권사를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하죠? 좀 읽어주세요. 한투, 미래에셋, 삼성증권, NHTB 하나 신한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하고 있어. 하고 있습니까? 네. 키움 메리츠 유안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 하고 아예요, 있다. 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나는 그래도 옥성을 가려 좀 해보고 싶다. 저희가 이벤트를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꿀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가입 못 하잖아요. 맞아요. 증권사 통틀어서. 네. 그러니까 이벤트를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음. 내가 놓치지 않고 가장 이벤트 많이 하는 데서 가입을 해야죠. 하나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이 ISA 계좌로 할 경우 우리 거래 수수료 내잖아요. 네. 이거를 다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하나 빼. 오케이. 하나 빼. 잘 가라.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뭐 신규로 가입하면은 커피 쿠폰. 안 먹어. 커피 안 먹어요. 패스. 커피. 그리고 미래에셋, 그 다음에 KB증권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이건 좀 괜찮네요. 평생. 평생 수수료 혜택. 평생 이런 거 좋아.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힘드실까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제일, 이벤트 많이 적힌 게 뭐예요? KB.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얘가 KB 되게 하세요. 길어요. KB예요. KB증권 하시잖아요. 딱 저입니다. 네. 노랭이.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지혜가 하는 증권사 고인물이 나는 크레온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크레온 뭐 하냐 제가 조사 한번 해봤거든요. 안 하죠? 합니다. 크레온도 해요. 했는데 좀 신기해요. 100만 원 이상 입금식 SK 네트워크스 추첨. 추첨이에요? 1000만 원 입금식 얘는 좀 괜찮아요. 포스코 인터 추첨. 추첨이잖아요. 뭐 내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수수- 감사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증권사랑 장점 알아봤는데 단점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바로 해외 주식이 안 됩니다. 애플,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못 산다고. 근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사면 돼요. 뭐 타이거, 이만 내라고. 타이거, 나스닥 100, 그리고 20일 내일 상장하는 코덱스, 뭐야 이름? 메타버스!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ETF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거면. 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제는 있다. 근데 그런 건 있어. 약간 웅장함이 없어. 그래. 만약 내가 그 주식을 진짜 투자했을 때 웅장함. 애플, 내가 이걸 하나 샀구나. 테슬라. 괜히 테슬라 갈 때마다, 잘 내 가요. 나 여기 약간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국내 주식으로 또 국내 주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 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웅장합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시간 제약. 그쵸. 아무래도 일반 계좌는 시간 제약이 전혀 없는데, 이 ISA는 일반 계좌랑 똑같이 그냥 목돈, 투자 돈을 굴리는 거긴 하지만, 시간 제약 3년이라는 게 좀, 단점이죠. 네. 그리고 나는 3천, 4천, 5천 굴리고 싶은데 월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물을 타야 되는데 못 타. 내년 1월 1일에 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ISA는 한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이번 1년 내가 힘들었어. 못 그래서 썼어. 1,000만 원밖에 못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2,000만 원은 2월이 돼서 내년에는 2,000 더하기 1,000, 3,0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얄짤없습니다. 네, 1,800만 원 했으면은 못 넣었으면 뭐 땡이야. 땡 나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이걸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저는 사회초년생, 특히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바로 서민용어로 가입 가능한 분들. 가입하고 돈 안 넣어도 돼요. 2월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금저축펀드는 만기가 있잖아요. 네. 최소 5년부터 10년, 이렇게 뭐 20년, 30년이 있는데 이거는 만기가 평생이야. 2100년까지 해도 돼.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 내가 10년 뒤에 돈을 벌어서 그때 시작해도 돼. 일단 가입만 지금 하세요. 그리고 사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번 게 있어야 사실 소득공제를 하지. 맞아. 할 것도 없어요. 번 만큼 쓰는데 세금을 돌려주면 돌려줬지 우리가 뱉을 게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사회 완전 초년생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보단 사실 ISA를 통해서 조금 투자도 하고. 네, 투자도 하고 정말 잘 됐을 때 절세 효과도 누리고 좋겠죠. 사회초년생에게 연금을 생각하면서 그냥 ETF만 펀드만 하게 한다. 그러면 좀 답답할 수 있어. 맞아요.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그치. 맞아요, 할 때잖아요. 그래서 딱 5년이 1억이잖아요. 1억 모은다고 생각해. 모으고 해지 때려 집 사 결혼해 애 낳아 이렇게 하는 거 맞네. 네. 이런 사람들에겐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좀 반대가 되겠죠. 그쵸. 30대 중후반이고 어느 정도 좀 안정기를 찾았고 연봉이 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이 많아. 이런 분들은 이제 퇴직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공제가 원래 700인데 9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맞아. 그때는 연금저축펀드. 애들도 커가지고 소득공제 받을 게 없어. 원래 700만 원에 대한 뭐 15.6%인데 그러면 거의 나는 110만 원. 11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금 낼 거 없으면 환급을 받겠지. 그쵸. 그리고 아마 50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이니까 거의 뭐 150만 원 가까이 주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ISA에 대한 모든 것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해가 되셨겠죠? 이사 잘 준비하셨겠죠? 네, 이사하셔도 되고요. 계속 사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와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